제19화 마트 종교 1.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갔다. 창우는 헬기의 마지막 위치를 기억해가며 마트까지 오게 됐다. 공작원 시절 창우는 타겟을 추적하기 위한 물리, 수학적 지식을 쌓았다. 하필과 함께 거리로 나왔을 때 머리 위를 지나가는 헬기는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다. 군사용이라던가 정부에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서울에 보낸 헬기의 외관은 그렇게 번들거릴 수 없었다. 한마디로 VIP 전용 헬기가 분명했다. 한국에서 전용 헬기를 타는 민간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창우가 마트 옥상 위에 고요하게 숨어있는 헬기를 발견한 후 조용히 마트의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창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저건 대체... 메인 출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트 전체가 은은한 향냄새와 단백질 타는 냄새가 섞여 전혀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냈다. 입구 바로 안쪽에서 놓인 너비 5m의 청동화로는 잔잔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일 거라고 창우는 생각했다.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떤 의식을 행한 후 손등에 낙인을 받았다. 아마 저 낙인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 역할을 하는 게 분명했다. 마트의 안쪽은 높게 장벽을 쌓아 볼 수 없었지만 창우는 그곳에 상상을 초월하는 오컬트 집단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다가 저런 게 생겼을까? 공급의 부족은 이전에 있던 걸 나눠줄 수 있는 권한만으로도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입구에서 낙인 의식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창우 쪽을 보았다. 그녀는 창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며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긴 생머리에 집시 같은 얼굴, 눈이 깊게 파인 여인은 아마 남성들을 위한 미끼 상품이 분명했다. 저 여자가 사이렌이군. 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저 여자가 진짜 스타벅스 로고의 사이렌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창우는 만약 지금 이들과 한 번에 상대한다면 30분도 안 돼서 저 거대한 청동화로에 몸이 분해돼서 타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창우의 목표는 저 옥상에 이들 몰래 잠자고 있는 VIP 전용 헬기다. 크기로 봤을 때 조종사 2명에 어떤 목적을 띠고 온 2~3명 정도의 요원들. 위치로 봐서 어쩌면 그들도 자기처럼 정한선을 찾으러 왔거나 아니면 윤서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아니다. 뒷상황은 말이 안 돼. 암살자를 보내면서 저렇게 좋은 헬기를 내줄 바보는 없다. 아마 지금쯤 한선은 이쪽으로 올지도 모른다. 이 마트에 있는 괴물들이 과연 헬기가 오는 걸 몰랐을까? 창우는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간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오른손 손등을 보이며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사거리. 이번 사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마트 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 역시 벤틀리는 비싼 가격에 걸맞게 훌륭했다. 도로 곳곳에 엉켜버린 차들을 밀어내고 끌어내는데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점점 외관은 상처가 많아지고 찌그러졌다. 정주는 여기 온 이후 마치 이 자동차를 자기 차인 양 타고 다녔다. 물론 지하 주차장에서. 한성과 용병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 용병들이야 몸이 빠르고 체력도 좋지만 한선은 그렇지 않았다. 한때 마약을 했던 그녀가 갑자기 힘든 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필은 거친 배기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한 대가 아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미지의 적들이 근처까지 온 게 분명했다. 뭐야 저 새끼들. 정주는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앞을 쳐다봤다. 그런데 이번엔 뒤쪽에서 더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하필은 보조석에 앉아 뒤를 돌아봤다. 이번에는 험모였다. 하필은 저놈들이 어떻게 기름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런 차들을 몰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앞마당에 기름 탱크가 있지 않고서야. 게다가 저걸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는 장사였다. 그때였다. 정면을 막은 스포츠카에서 남자가 내렸다. 날렵해 보이는 20대 젊은 남자였다. 보조석에서 내린 남자는 가죽 점퍼를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뒤쪽에서도 남자들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하필은 그들을 보다가 문을 열었다. 뭐 하시게요? 정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차를 막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유가 어딨어요. 차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뺏기면 되지. 어차피 너나 내 차도 아니잖아. 주인도 어차피 없는데. 하필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냈다. 그들은 하필의 인사를 받지 않고 곧장 하필 앞으로 다가섰다. 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네? 신도가 되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트 옥상.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다.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몰랐다. 그들은 옥상 구석에 몰려 인해 전술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관총으로 쏘는 수밖에 없었다. 시신들이 옥상 가득히 쌓였다.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이제 탄창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보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벌인 사륙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치기 직전이었다. 그만 좀 해. 아무리 소리쳐도 저쪽 놈들은 쇼핑카트를 앞세우고 때로는 의자를 방패 삼아 조종사들에게 돌진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은 죽을 각오로 마지막 탄창 속의 총알을 모두 갈기며 헬기로 돌진해 어떻게든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미 조종사는 목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 희망이 안 보였다. 헬기 안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무전이 날라왔다. 아무런 총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마트 근처에도 못 온 게 분명했다. 이제 결정을 할 때였다. 사거리. 하필을 차로 막은 무리들은 마트에 있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넘어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차로 사거리를 막아 그곳으로 가는 차나 사람들을 붙잡아 마트 종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말렸다. 하필은 자신들이 왜 그곳으로 가려는지 덤덤하게 얘기했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헬기가 마트 종교의 손에 넘어갔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때 정준이 정색을 하며 물어봤다. 여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면 여기를 지나는 용병 2명과 여자 1명을 봤을 텐데요. 정준의 질문에 남자는 당황했다. 자신들은 용병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필은 스포츠카 패거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차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쪽에 못 가게 하려고 여기를 지킨다. 그때 하필의 머리에 찌릿 전기가 들어왔다. 이놈들은 저 마트에 있다는 종교단체 경비병이 분명했다.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도록 말을 꾸몄을 뿐 혹시 적들이 올까봐 길도 막아놓고 이 말 저 말을 꾸며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고급 스포츠카는 마트 교주가 이들에게 내린 보상의 일종이다. 하필은 조금이라도 늦게 이들의 계략을 눈치챘다면 이들을 의심하는 게 들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필은 재빨리 얼굴 모두를 꺼벙이로 바꾸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군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용병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름을 조금만 보충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돌아갈 때까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100%. 하필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대자로 뛰어들었다. 당연히 교주는 이들에게 좋은 차를 주셨으니 좋은 기름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많이는 못 주고 조금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벤틀리를 호위해서 주유소로 갈 거라고 했다. 말이 호위지 사실은 포위였다. 정주는 눈치가 빨랐다. 아마도 한선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계산을 빨리 했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이다. 중무장한 용병 2명을 제압했으니 아마도 보통 초식을 쓰는 놈들은 아닌 게 분명했다. 하필은 대시보드를 열어 뭔가를 찾았다. 강성민 과장답게 역시 차 안에 그것이 있었다. 콘돔은 뭐 하려고요? 주차장. 정유사 마크가 선명한 깨끗한 주유소였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주유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필은 대체 이들은 어떤 놈들이기에 이토록 완벽에 가깝게 자신들만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한선은 정신을 차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중으로 된 창과 창살, 그녀와 밖을 구분하는 가림막이었다. 아마도 용병 2명은 옆방에 있는 것 같았다. 무식한 용병들이 헬기에서 보낸 SOS 때문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험머 트럭이 다가와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자신들의 손에 들린 기관총을 너무 믿은 것이다. 그들이 준 뚜껑을 뜯지 않은 신선한 생수를 마시고 말았다. 물론 한선도 마찬가지였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방 안 가득히 보이는 십자가와 비슷한 마크였다. 어떤 종교를 상징하듯 붉은색과 검정색이 멋지게 원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숫자를 읽을 수 있었다. 666. 여러 대의 차들이 주유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정준과 타던 금색 벤틀리였다. 한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옆방의 용병들은 두꺼운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이 X자로 묶여있어 새우처럼 몸을 구부린 채로 이리저리 뒹굴 뿐이었다. 하필은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손 안에 라이터와 포장을 깐 콘돔을 만지작거렸다.